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아셔야 할 정보만 골라서 전해주실 텐데요. 자,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523-9440번으로 연락주세요. 이진우 단장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장님 오늘 전해주실 강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중앙일간지 매체에 났던 얘기죠.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영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다. 4만 건, 누적 건수가 4만 건 됐는데요. 작년에 한 해 2016년에만 10,000 건이 넘었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노후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박하고 팍팍한 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MC께서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귀농귀촌 너무 관심 많으시죠, 요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통계 나왔던 거를 그 수치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귀촌은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귀농은 고향 따라간답니다. 대부분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자랄 때, 저 포함해 저는 베이비부모는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 그 유년의 그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특히나 남성들은 그 아빠들은 가장들은 유년의 그 농촌에 대한 그 굉장히 로망이 큽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도움을 좀 받고자 하면 그래도 내 고향에 내 친구들이 있는 데 가서 농업을 해야 되니까, 임업을 해야 되니까, 또는 어업을 해야 되니까 아는 분들이 있는 대로 귀농을 많이 가는 추세고요. 귀촌은 아무래도 서울에 그 청장년기를 보냈던 그 거주지가 있는 서울 쪽에서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일단 토막상시로 알려드리고 오늘은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귀농귀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귀농은 이제 업을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 1차 산업으로 인해서 통해서 수익을 조달하는 게 이제 귀농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귀촌은 일반적 전원주택의 3도 4촌, 3일은 도시에 있고 4일은 그 시골에 가 있는 이런 형태, 모든 걸 포함한 걸 귀촌이라고 하는데요. 농업 이외의 수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양평이나 가평 물 맞는 데서 펜션을 해요. 그러면 귀촌이라고 보는 거지 귀농은 아니죠. 그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귀농과 귀촌의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농을 함으로써 농업인으로 등록만 되면 내가 당신은 농업인입니다라는 자격만 부여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정부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오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일단 농업인의 요건입니다. 이 1000제곱미터를 옛날 평형으로 하면 한 303평 정도 됩니다. 요 숫자는 꼭 농지에 관련돼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고 있는 주말 농장의 기준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거는 당신은 주말에 가서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 농지의 합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거꾸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약 303평,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대차도 가능하고 농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하우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농지법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연간 며칠 이상 해야 되고 연간 이런 활동을 해서 얻는 소득이 이제 그런 자세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농지가 기본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차 계약을 농업 경영계획서를 내서 나는 이렇게 농사를 질 겁니다. 어떤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농지 원부라는 거를 만들어주죠. 농지 원부라는 게 일종의 농업인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 원부를 만들게 되면 비로소 농업인이 되는데요. 자, 농업인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그 전에 귀농귀촌 가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색이 귀촌이고,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은 귀농가구고요. 파란색 연두색은 귀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경기 플러스 인천이 귀촌이 81,465가구고요. 귀농은 1,061가구입니다. 그 경북이 귀농이 2,221가구,
전남이 1,800, 한 1,900가구 정도 되고요. 경남도 한 1,600가구. 귀농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셔서 농업을 하고 어업을 하고 임업을 하는데 내가 살고 있던 어릴 때 친구들, 동무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으면 도움을 좀 받아야지. 이래서 귀농과 귀촌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고요. 자, 2015년도 기준으로 아까 같은 자료입니다. 81,465가구, 20한6%가 경기도에 귀촌을 했고요. 경남이 가장 많죠? 37,541가구, 경북 충남의 순입니다. 자, 요거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귀농, 귀촌 실태조사고, 요건 농업진흥청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요거는 뭐, 귀농, 귀촌의 형태, 농업활동, 뭐 여러 가지 경제활동, 그 다음에 창업활동, 이런 자료니까요. 궁금하신 방송 끝나시면 연락해 드리면 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는 곳을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역 주민들의 관계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것들, 귀농, 귀촌, 전후 가구 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형화된 실제 2015년도 자료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귀농, 귀촌을 꿈꾸는 가장이라면 또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도 적응을 한번 거기다 대입을 시켜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농업인이 됐을 때, 귀촌을 했을 때, 귀농을 했을 때 주택을 지원해 준대요. 3억까지 빌려준대요. 3억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을 빌려주는데요. 세대당 3억 원 한도까지 빌려준답니다. 근데 아무나 빌려주진 않겠죠. 농업인한테서 빌려주는데 아까 여기 잠깐 보시면 사업대상자가 이주 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제 이런 단서들이 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들, 귀농, 귀촌. 지금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1년부터랍니다. 2011년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 도심권에는 지금 그 실업률이나 젊은 친구들 취업을 못해요. 기존 있는 분들은 또 그만두셔야 되고 이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의 해결책이 솔루션이 귀농귀촌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 도시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는 잘 모르신 경우가 많아요. 자, 농업인 돼서 집 졌을 때 이런 요건만 충족하면 3억까지 대출해 준대요. 이자가 2%래요. 굉장히 저리죠. 요즘 같은 시대 때는 대출 이자가. 자, 일단은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어떤 혜택이 있죠?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에 집 한 채 있고 수도권 밖에 읍면 지역에 일정 규모의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집을 먼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2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매체에 계신 부장님도 현재 그분은 귀농을 하신 거죠. 귀농을 하셔갖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도 똑같은 요건이었어요. 고향에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고 홍천에 땅을 사서 집을 지려고 했는데 요 요건을 맞추는 조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땅은 딜면적 포함해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돼요. 660제곱미터면 한 200평 되는 거죠. 200평이 넘으면 안 돼요. 길하고. 그리고 건축 면적은 150제곱미터예요. 150제곱미터는 환산하면 45평 정도 돼요. 45평이면 실컷 살고도 남죠. 이런 면적일 때는 수도권에 집 한 채, 이런 읍면 지역에 집 한 채 있을 때 수도권에 집을 먼저 팔면 1가구 1주택 봐서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건강보험료니 의료보험까지 지원을 한답니다. 얼마를 지원합니까?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세대 중 농어촌 및 중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및 농어촌 범위 뭐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농업이나 활동을 하면은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준대요. 일정 금액에서는 전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금액이 여기 나오네요. 지원 내용은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신고소득이 91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액을 월 4만 950을 지원한다. 다만 농해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제. 자,
요 혜택을 제가 단편적으로 몇 개만 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살면서 굉장히 많은 관리비를 내고 월 수입은 정해져 있고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 특히 은퇴를 시작한 분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예비 창업자들, 맨날 치킨집, 매일 폐업하는 치킨집하고 커피숍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시게 귀농귀촌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지자체들이 이 피트니스 센터나 주민 그 센터들을 굉장히 문화생활을 잘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적합한 걸 본인이 찾으셔갖고 가족 간의 협의만 되시면 한번 과감하게 용기를 내보시는 것 저는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서울에서 사시기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신데 귀농귀촌 이렇게 지원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정부 대변에서 알려드린 건 아니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잘 못하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요걸 해왔어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상담 안내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콜센터는 일단 적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시든지 1899-9097로 전화하시면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요. 방문 상담도 해준답니다.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귀농귀촌 종합센터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지원 내용도 있고 세제 혜택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세금 감면하는 내용도 있고 보험료 감면하는 내용도 다 그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가시면 다 나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발상에 전화를 하셔서요. 너무 힘들게 팍팍하게 사시지 말고 아주 여유 있는 분들은 뭐 별 적용 안 되겠죠. 근데 그러신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귀농을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거창하게 생각 안 하시고 너무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촌에 관련된 춘천입니다. 춘천하면 떠오르신 거 굉장히 뭐 소양호도 있고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이죠. 양평, 가평, 청평, 춘천 전부 다 그 전원주택의 로망지죠. 더더군다나 춘천 같은 경춘선 복선 전출이나 ICT라 그래서 청춘 기차를 해서 2층짜리 기차 다니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서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상가입니다. 신동면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 경춘선 복선 전철을 타시면 김유정역이라고 나와요. 우리 봄봄이나 이런 또 우리 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그 문학인이시죠? 그 김유정 선생님 그 문학촌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신동면인데요. 그 바로 그 김유정역에서 나와서 제가 갔었는데 그 개찰구 나와서는 한 30초 거리고요. 바로 앞에 우월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상가를 여러분들께 귀촌의 개념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은 먼저 경춘선 김유정역 도보 1분 예상 대지 102제곱미터고요. 층수는 3층 중 1층이고 올 3월에 다다음 달에 그 준공이 떨어질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는 경춘선 김유정 역세권 내 위치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경춘선하고 아까 인터넷에 쳐보면 ICT 청춘열차라고 나오는데 중복되진 않아요. 이거는 훨씬 더 여기 정차역이 적어요. 그래서 이 김유정역을 가려고 하면 경춘선 복선 전철 타셔도 되고요. ICT는 조금 더 빠르죠. 한 11분 단축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타서 남춘천에서 다시 지하철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김유정역입니다. 김유정역 나오시면 바로 앞에 우리가 파주나 여주에 있는 그 명품 아울렛 매장처럼 낮은 단층에 굉장히 대지 면적이 넓은,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넓은 그런 상가가 바로 보이세요. 그 위치에 있고요.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가치 기대, 춘천은 뭐 여러 가지 그 경춘선이 들어가면서 또는 김유정 문학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유정 문학관이 누적 방문객이 지금 4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2002년 말에 개장을 했는데 누적 방문 400만 명은 지금 단일 문학관 중에서는 최고 관광객이 많이 온답니다.
그 김유정역 일대를 춘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자금이 투여됐고요. 혹시 봄이 돼서 이 김유정역 앞에 혹시 식당 아무 데나 가보시면 칠판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전부 스케줄이 적혀 있어요. 너무도 슬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선상여행을, 수학여행을 많이 줄인답니다. 그래갖고 이쪽 김유정역에 뭐가 유명하냐면 김유정역에서 강촌까지 레일바이크가 굉장히 그 중국 사람들 한국에 왔을 때 꼭 들려야 될 명소라고 소문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관광객이 많이 온 걸 자꾸 강조할까요? 제 방송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부동산, 가치 있는 부동산은 사람이 많이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지대 상승이나 상가, 주택 가격은 당연히 가치는 상승되겠죠. 자, 소액 투자, 임대소득으로 노후자산 매력도, 그 다음에 전용률 90%,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상가가 전용률이 많이 나와야 50%에서 한 65% 이내인데요. 전용률 90%라는 거는 100평짜리 땅에 90평의 상가가 들어간 거예요, 1층에. 이러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겠죠. 또는 미래가치 땅 지분이 크니까 굉장히 나중에 매매할 때에도 차익 실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요 대상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요 상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김유정역이고, 여기가 바로 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김유정역, 이 낭만누리란 거는 김유정 문학촌 앞에 우리나라 40대, 50대가 가서 여기 이제 레일바이크 타고 문학촌 가면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즐길 만한 시설이다 보니까 춘천에서 저자거리처럼 마치 장터나 이런 문화처럼 저자거리를 만든 게 낭만누리라고 김유정 문학관 바로 앞에 만들어 놨고요. 여기가 금병산 등산로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산이 굉장히 등산에 좋은, 그 완만하고 아주 좋은 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이고요. 레일파크는 뭐 아까 제가 레일바이크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한번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시면 가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 입지 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면 바로 요 대상지가 있고요. 여기 여기 이제 현재 주 2차선 도로고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 여기에 지금 누가 봐도 우월적인 입지에, 절대적인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입니다. 자, 요거는 네이버 NHN 그 기술 지식산업단지의 조감도인데요. 뭐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춘천시와 그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 IDS나 이런들 그 강원도 쪽의 IT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 유입하고 있다. 그런 조감도고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춘천 중도의 그 레고랜드. 전 세계의 레고랜드가 영국의 멀린그룹이 하는 레고랜드가 전 세계 6개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중도에서는 레고랜드가 규모면서 최고의 레고랜드를 만듭니다. 물론 중간에 문화재가 출토돼서 좀 쓰고 했었는데 원만히 잘 해결돼서 지금 진행된답니다. 그러면 춘천 중도에 이렇게 많은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가 그 조립하는 레고랜드 아시죠? 그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김유정 문학관을 갈 것이고 레일바이크를 탈 거고 인구가 유입된 그 상가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은 또 어떤 호재가 있나 보실까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조감도니까요. 그냥 보시고 이건 이제 중도 같이 아까 설명해드린 그 그림이고요. 요게 이제 김유정 역 앞에 낭만거리입니다. 여기 김유정 문학관이 요쪽에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저자거리처럼 주막처럼 젊은 중장년층을 위한 휴식 공간 또는 뭐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산에 올라왔다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레일바이크하고 이런 시설들이고요. 이게 김유정 문학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관광객이 400만 명, 최다 관광객이고요. 지금 그 춘천시에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한국 문학 박람관을 박물관을 춘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 아시는 원주에 그 토지 쓰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토지 쓰신 분, 지금 화천에 이회수 선생님 계시면서 8분을 모아서 춘천으로 해서 한국 문학박물관을 좀 모으려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겠죠? 자, 요거는 뭐 전부 그림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상가 가격이 중요하겠죠? 매매가는 4억 8천입니다.
보증금 4천에 월 264만 원이 예상됩니다. 대출을 2억 4천만 원 예상되고 실투자를 2억을 넣었을 때 월세가 2억 6,400만 원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언제나 얘기한 건 부동산의 본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동산의 본원 가치는 지대 상승입니다. 지대 상승. 만약에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된다고 하면 부동산이 다 죽을까요? 그 와중에 살아날 수 있는 파트는 혹시 없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레저 시장이라고 봅니다. 주 5일 근무돼서 요즘 아빠들 룩셈베르크 어디 오토 캠핑장 한번 안 가본 아빠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지대 상승이란 건 사람이 아까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을 쓸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명동이나 우리나라 중구 쪽이나 강남이나 마찬가지로 이쪽은 대신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레저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상가도 단순히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농귀촌으로 여러분들의 조금 시름을 덜어드렸다고 하면 귀촌을 하셔갖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조금 지나면 차익형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 춘천에 있는 상가 물건까지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송 보시고 방송 후 연락 많이 해주시면 설명 잘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